명령어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루어야 될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다 move, rotate, scale, erase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명령어들이 파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하고 복사하고 한 끝이죠. 그 다음에 복사하고 배열하고 역시 한 끝입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대칭하고 혹은 스케일하고 대칭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케일 명령어에서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스케일 명령어에서 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자, 크기를 조절하고 늘리고 길이를 조절하고 지우고 끊고 분해하고 그리고 거꾸로 결합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유사하게 자꾸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동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반지름 10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동하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동, 회전, 스케일, 스트레치, 카피, 미러, 어레이, 그 다음 익스플로드, 그 다음 이레이즈, 모디파이를 누르면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랭슨,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브레이크 2개가 있고 조인이 있고 네, 이렇게 명령어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move 이동 명령을 누르면 선택하라고 떠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기준점 물어봅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기준점 그 다음 목적지. 자, 여러분들도 이동시켜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어요.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100mm 딱 이동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100만큼 180도 방향. 그러면 100mm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놔 봤습니다. 이동하기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자,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자,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뭐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복사요. 카피입니다. 자, 카피는 이동과 똑같습니다. 카피의 단축키는 CO이기도 하지만 CP이기도 합니다. 단축키가 2개예요. 카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목적지 클릭.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이동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복사 한번 해보시죠. 카피.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카피. 자,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80만큼 0도, 120만큼 0도, 160만큼 0도.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정한 간격.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 원점에서 그 다음. 원점에서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기준점까지 클릭했습니다. 여기에 어레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원래 어레이 명령을 써야 되는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들어갔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몇 개 복사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본 포함해서입니다. 원본 포함해서 제가 5개 복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자, 이렇게요. 골뱅이 40만큼 0도.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40mm 간격으로 5개를 복사하세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자, 원본 포함해서 5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자, 기준점 잡고, 자, 어레이 버튼 누릅니다. 전체 5개. 근데 이번엔 여기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가 나오네요.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전체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어딨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맞춤으로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이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정리하고요. 자, 속성 맞추기를 통해서 맞췄고요. 자, 그 다음 서클 여기에 반지름 3.5 하나, 다시 여기에 6.5 하나, 다시 10mm 하나. 카피. 교차점 클릭해서 각 교차점마다 하나씩 복사. 다시 마찬가지로 교차점마다 하나씩 복사. 그러면 내가 일일이 그리지 않더라도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걸 어레이라고 해요. 카피에 어레이가 있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제가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어레이,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 어레이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뜹니다. 사각형 배열을 할 건지, 원형 배열을 할 건지, 아니면 경로 배열을 할 건지.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먼저 결정하는데, 사각형 배열을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의 개수, 예를 들어서 10컬럼. 그럼 10개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로우, 네. 10개. 그러면 위로 10개 이렇게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비트윈, 간격입니다. 40. 그러면 간격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면 끝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여기를 간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CAD는 시작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여기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격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템이 끝나는 데서 그 다음 아이템이 시작되는데 여기를 간격으로 인식하지만 CAD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이 시작하는 데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오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니까 15. 만약에 제가 10을 주면 어떻게 돼요? 따닥 붙어버리는 거 보이시나요? 요 하나의 길이가 10mm니까 이렇게 따닥 붙이려면 10mm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따닥 붙은 거 보이시죠? 네. 여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0mm. 여기도 20mm. 자,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옵셋 30, 다시 옵셋 20, 트림,
적당히 띄우고 라인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트림 어레이 렉탱귤러 비트윈만 바꿔보죠. 150 150 그럼 점투상 할 때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그리지 않아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10,10 어레이 렉탱귤러 여기 보시면 그립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바깥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방향이라든지 사이즈가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하고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돼요. 자, 바깥에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방향이고요. 안쪽에 그립이 있습니다. 이건 간격입니다. 내가 눈대중으로 적당히 이렇게 움직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요 렉탱귤러 어레이에 보시면 레벨이라는 값이 나와요. 컬럼, 로우, 레벨 이 레벨이 Z 값이에요. Z축으로 올라가는 값 쓸 일은 없을 겁니다. 5개에 제가 10mm로 놨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싹 돌려보면 이렇게 Z값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특별히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오소시에이티브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단어는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하면 얘가 연관 배열이 됩니다. 즉 아이템과 간격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띄어서 얘를 체크해 놓게 되면 아이템의 개수와 간격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클로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해서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기존의 건 어땠나요? 그냥 끝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렉탱글 10,10 어레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선택하면 내가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는데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돼 버립니다. 선택이 되고 이 내용이 딱 수정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템과 간격이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 개수를 수정해보고 간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요. 자, 선택을 하고 나면 바로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명령어 누르고 클릭. 그러면 에디트 소스를 수정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확인. 그러면 다 비활성되고 요거 하나 활성됩니다. 자, 라인.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때 어디로 가냐면 다 끝났으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가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 체인지. 세이브 체인지 수정한 거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수정한 거 버리기. 자,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덮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 다음 아이템을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템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리고 바뀔 객체를 선택합니다. 중심점의 위치 지정해 주고요. 나머지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금방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explode. 자, 분해하기,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X라인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끝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20mm,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지정하면 이렇게 원으로 배열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거는 개수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과제물을 보실까요? 이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60도, 120도. 얘네들이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에 서클, 아니 옵셋으로 갑니다. 20.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5mm 더 나갑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야 이제 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클, 자, 여기다 그릴까요? 반지름 5mm 하나, 반지름 10mm 하나, 반지름 20mm 하나. 근데 여기에도 반지름 20짜리 하나 그립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얘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옵셋 5mm, 이 안에서 5mm 트림하고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얘 지우고, 아니 여기 트림으로 끊고
자, 여기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여기까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패턴이에요. 요게 패턴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아이템 보이시나요? 아이템의 개수 여기 있습니다. 일단 6개짜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안쪽에 원이 4개가 있네요. 반지름 4mm, 반지름 5mm. 그리고 여기 한쪽만 자르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나서 보면 터진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단 숫자는 떠나서 터진 부분이 회전하고 있죠. 그거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얘 끄면 돼요. 끄면 아이템의 방향이 딱 고정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숫자 4개 고치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이런 과제물들도 어레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한번 보세요. 보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죠.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서클 반지름 19.5, 다시 한번 반지름 25. 얘는 중심선이고요. 자, 서클 지름 7mm, 다시 한번 서클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7 나누기 2. 요렇게 생긴 거죠. 트림으로 끊고요. 필렛. 아이고. 다시 필렛. 옵셋 5mm. 트림으로 끊고요.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mm. 요게 패턴이네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자, 다시 한번 버티컬 주고요. 옵셋 21mm, 옵셋 2mm.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다시 필렛. 자, 냅두고 옵셋 15mm, 그 다음 17.5mm. 서클 반지름 6mm,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필렛 옵셋 5mm. 트림으로 끊고요. 그 다음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다시 한번 53.5mm. 다시 한번 6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요. 그 다음 옵셋 12mm. 자, 속성 일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개수 4개. 다시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자, 얘는 몇 개인가요? 12개인가요? 네, 12개.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어레이를 이용하시면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로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중심선이고요. 서클 지름 30, 반지름 20, 그 다음 반지름 80, 서클 지름 10mm, 반지름 10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역시 5mm 옵셋 하고요. 트림.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해볼까요?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트림 필렛 반지름 0.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자, 어레이 하는데 요 두 개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수량 3개, 그 다음 오소시에이티브 끄세요. 이렇게 켜놓으면 작업이 안 되죠. 자, 필렛 반지름 30, 마지막으로 트림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다시 또 봅니다. X라인, 자,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자, 속성 맞추고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선 정리하고, 그 다음 반지름 19, 그 다음 반지름 65, 그 다음 반지름 11, 아니 옵셋 11,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끊으면 네, 기본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옵셋 10mm, 서클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죠. 필렛을 하면 여기랑 여기랑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질 수 있고, 여기는, 네, 여기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트림,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즉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 그 다음 시작하는 요 부분, 필렛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 정리 안 돼요. 그래서 끝부분은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 나머지 필렛 처리하면 모양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자, 조금 끊고, 여기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4개.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2개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살짝 명령을 틀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를 500mm씩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500mm씩 라인을 이렇게 500mm씩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중간에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서클도 여기 중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으로 서클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렸고 트림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선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도 선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로 배열을 하려면 이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보시면 명령어를 제가 쭉 적어 놨었는데 보시면 여기 결합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끊고 자르고 분해한 걸 다시 연결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를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이어도 바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조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조인 그러면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하랍니다. 제가 소스를 초록색으로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색을 선택하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네.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이런 객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빨간색을 먼저 선택하고 초록색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빨간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조인, 초록색 선택하고 빨간색 선택하고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먼저 선택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여기처럼 선들이 다 따로따로잖아요. 동일선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선상이 아닌 대신에 이렇게 끝점이 붙어 있으면 돼요. 조인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선을 다 떨어져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명령어가 조인인데 이럴 때 동일선상이 아닐 때는 폴리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조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요 안에다가 반지름 20mm짜리 원, 아이고 너무 작다. 반지름 100mm짜리 원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지름이 100mm짜리인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어레이 원을 선택하고 엔터. 자, 경로를 선택합니다. 패스. 그러면 이 경로를 눌러주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보시면 한 가지 옵션을 지정해 줘야 돼요. 메주어하고 디바이드라는 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거고 디바이드는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메주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between 간격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mm 간격으로 그러면
200mm 간격으로 쭈루룩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m 간격으로 그러면 500mm 간격으로 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25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트윈을 이용해서 개수를 조절해 보시죠. 200mm 간격, 100mm 간격, 250mm 간격, 300mm 간격, 이런 식으로 간격을 비트윈을 이용해서 개수를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레이, 패스 어레이, 경로 선택하고 이번에는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에요.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트윈, 아이템의 개수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메주어는 간격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요.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바이드는 전체를 내가 지정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짜투리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15개로, 전체를 20개로,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디바이드는 전체를 내가 지정한 개수로 등분, 똑같이 나누는 거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것. 이게 디바이드와 메주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좀 그릴 거예요.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중간에 여기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에 사용할 명령어는 mirror라는 명령어입니다. mirror는 대칭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을 찢어서 거기다 이제 물감을 막 짜요. 그리고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대칭된 모양으로 이렇게 물감이 나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대칭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스케치북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칭이 멀리 가죠. 근데 가까이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옆으로 들어오죠. 네, 미러는 여기 있는 이 미러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 미러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만들어질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만들어지겠죠. 자, 미러, 객체 선택하고 엔터.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본 지울까요? 노.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대칭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엘립스를 이용해서 타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때 사용한 오스냅은 nearest라는 오스냅이에요. nearest는 커서 옆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명령어가 nearest입니다. 이렇게요. circle nearest. 자, 그러면 나비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대칭을 한번 해보시죠. 자, 대칭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만약에 대칭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다면 대칭돼야 될 위치를 CAD가 알아서 잘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미러 선택하고 대칭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바로 이 항목,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지우실까요? 만약에 이거 Yes를 누르면 원본이 지워집니다. 이렇게요. 대칭 복사가 아니고 대칭 이동이 돼 버리는 거죠. 미러 선택하고, 자, Yes. 그러면 대칭 이동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틀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라인, 제가 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한번 그려보시죠. 뭐 잘 그리진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를 나옵니다. 로테이트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거니까 그 회전의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즉 베이스 포인트는 중심점을 말해요. 중심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몇 도 회전할 건지 물어보네요. 자, 45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90도. 현재 각도에서 90도가 회전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사 기능이요.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카피요. 그래서 카피를 누르고 90도. 자, 다시 한번 카피 18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요. X라인 0도 90도. 자, 중심선이죠. 옵셋 50mm. 그 다음 옵셋 20mm 150mm. 자, 요렇게는 외형선이죠. 필렛으로, 필렛으로 선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트림으로 자르셔도 좋고. 옵셋 10mm. 자, 속성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18mm를 이렇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선을 새로 그렸죠. 이젠 새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10도죠. 그럼 여기가 10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10도 돌리는 겁니다. 로테이트 끝점 클릭하고 10도. 다시. 자, 이렇게 1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10도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각도 작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과제물 중에 요 과제물 기억나실 거예요. 요 과제물을 제가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옵셋 30mm. 그 다음에 39mm. 그 다음 41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옵셋 10mm. 다시 트림으로. 서클. 그 다음 한 번 더 22.5mm.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때 카피 로테이트를 씁니다. 65도. 그 나머지 트림.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얘를 지우고 하셔도 되고 얘를 그냥 돌리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카피 101도. 자,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지우면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짜리가 된 거죠. 10mm에 37도. 자, 이동하기. 여기 있는 요 끝점이 요 끝점으로 이동하면 돼요.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 그러면 지금 이거 그릴 때 좌표 썼나요? 안 썼죠. 네, 좌표, 그러니까 상대 극좌표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로테이트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